여기에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연합군 탱크가 있습니다. 바로 M3 리 중전차입니다. 이 탱크는 미국 공장에서 6,000대 넘게 생산되었고 전쟁 초기에 연합군 주력 전차로 쓰였습니다. 문제는 실전에서 독일군 신형 탱크나 88mm 대전차포와 마주쳤을 때 M3 리 탱크가 크게 밀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련 군인들은 소련제 T-34보다 성능이 떨어졌던 M3 리 탱크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런 걸 왜 수입했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부전선에서 푸대접받던 M3 리 탱크가 태평양 전역에 와선 연합군의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도에서 인파를 두고 벌어졌던 넌시검고지 전투에서 영국군은 M3 리 탱크를 투입해서 일본군을 그야말로 박살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대체 왜 이런 구식 탱크한테 패배했던 걸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팔작전 넌시검고지 전투, 일본군을 쓸어버린 미제 탱크의 위력을 보겠습니다. 전투 배경 1944년 4월 일본군의 인도 점령 프로젝트인 인팔 전투가 시작된 지 28일차입니다. 우리의 등장인물은 인팔 북부를 공격한 제15사단 지휘관 야마우치 중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야마우치는 인도에서 대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51년대 병력이 산악행군을 해서 마파오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부터 인팔메인 비행장까지는 겨우 8km, 최종 목표인 인팔까지도 20km 내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일본군이 야간행군 하룻밤 하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전투 경과를 지켜보던 사단장 야마우치나 15군 총사령관 무다우치 렌야 중장은 인팔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신이 난 야마우치는 빨리빨리 전진하라고 부하 장교들을 미친듯이 재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6일에 제51년대 3대대 병력 1200여 명이 넌시검 고지에 다다릅니다. 이 고지가 일본군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영국군에겐 멸망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글어스를 통해서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지도 가운데 있는 것이 인팔이고요. 여기가 넌시검 고지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인팔을 내려다보는 뒷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 시점으로 고지 정상에 올라서서 남쪽을 보면 인팔이 바로 보입니다. 산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인팔 점령하는 거였죠. 영국군 비행장도 코앞인 곳이었고요. 따라서 영국군은 목숨 걸고 이 고지를 사수해야 했습니다. 치열한 고지전 4월 6일부터 일본군은 넌시검 고지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고지를 방어하던 것은 제구 잔연대 3대대 병사들이었는데요. 이어서 이틀간 치열한 전투가 전개됩니다. 이때 공격을 펼치던 일본군은 좀 불리했던 것이 포병 지원을 크게 못 받았단 말이죠. 반면 영국군은 고지 바로 아래에 있던 제4 야전포연대의 포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화력에서는 밀렸지만 끈질기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4월 7일에는 일본군 2개 중대가 넌시검 고지 정상을 공격했고 여길 방어하던 영국군 60명은 사상자 24명의 손실을 입고 퇴각해야 했습니다. 다만 영국군은 급히 반격을 가해서 간신히 고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마우치 중장은 계속해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군은 4월 8일부터 9일까지 거듭해서 고지를 공격해보지만 결국 영국군의 기관총에 가로막혀서 실패합니다. 제구 잔연대 소속 인도 병사들이 브랭 경기관총을 다루는 사진인데요. 영국군은 이렇게 자동 화기로 무장이 잘 되어 있었고 여기에 반자의 돌격을 가했던 일본군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4월 10일에 일본군은 대포까지 투입해서 넌시검 고지에 공격을 가합니다. 근데 일본군이 여기까지 와서 대포를 운용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 공격을 펼치는 일본 육군 제51 보병연대는 다른 부대와 달리 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정글 산악지대를 돌파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병사들이 대포를 분해해서 짊어지고 산 타고 강 건너서 3주 넘게 행군했다는 겁니다. 진짜 일본군을 보면 지독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쨌든 일본군은 이 대포로 포격을 가해서 영국군 기관총 3정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틈을 타서 보병들이 돌격을 가했고 마침내 고지를 재점령합니다. 영국군은 그날 반격을 가했지만 일본군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하고요. 그렇게 4월 10일에 넌시검 고지가 완벽하게 일본군 손에 떨어집니다. 영국군이 인팔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던 대위기였습니다. 탱크 부대 공격 영국군은 한 개 대대 800여 명을 투입해서 넌시검 고지의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일본군 벙커였는데요. 이걸 보병 공격만으로 파괴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3 총기병 연대의 M3 리 탱크들이 투입된 겁니다. 탱크로 벙커를 밀어버리자 라는 거였죠. 이 탱크들은 영국 스타일로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였는데
그 이름을 M3 그랜트 탱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4월 13일 영국군 공격이 시작됩니다. 먼저 영국군 사단 포병대 전체가 넌시검 고지에 집중 포격을 가했고 하늘에선 폭격기 24대가 고지를 폭격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안개가 자욱한 아침에 영국군 보병과 탱크들이 전진합니다. 넌시검 고지 정상까지 이어지는 능선 2개를 따라서 각각 1개 중대와 탱크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1시간 30분간 이동한 끝에 마침내 영국군은 능선 정상에 다다릅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일본군들이 곳곳에서 뛰쳐나왔고 치열한 총격전과 백병전이 전개됐습니다. 한편 제51 보병연대 지휘관이었던 오모토 대저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영국군이 탱크를 고지에 끌고 올라왔다는 사실에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한테는 대전차 화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탱크가 올라온 그 시점에 전투는 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오모토는 탱크를 목격한 직후 우린 끝장이야, 여기까지군 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급했던 일본군은 총을 쏘고 수류탄도 던져보지만 탱크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본군 병사들은 런지마인이라고 불리는 폭탄 창을 들고 탱크에 달려듭니다. 이 공격을 목격했던 탱크 승무원의 증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자 놈들은 벙커 밖으로 뛰쳐나와서 부착용 폭탄을 장착한 대나무 막대를 들고 탱크 옆으로 달려왔다. 우리는 탱크 옆으로 기관총을 쏴서 그들을 저지할 수 있었다. 전투가 진행되며 영국군 사상자도 급증했습니다. 당장 백병전을 치르고 있던 도그라 중대의 경우 모든 장교가 전사하거나 다칩니다. 여기에 더해서 탱크 부대도 장교 사상자 6명을 냈는데요. 왜냐하면 탱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봐주려고 해치를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일본군 총에 맞았던 겁니다. 이랬던 이유가 능선이 워낙 좁아서 까딱하면 탱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고개를 내밀고 길을 보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날 작전에 참가했던 탱크 한 대가 30m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영국군에게 너무 유리했습니다. 일본군은 대전차 화기가 없다 보니까 탱크를 막을 수가 없었고 벙커는 차례차례 파괴당합니다. 아무리 병사들이 잘 싸워도 탱크를 대체 뭘로 막냐고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항복이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군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제51년대 3대대는 전사자만 최소 250명을 냈습니다. 대대장도 전사했고 모든 간부급 요원은 죽거나 다쳤습니다. 생존자들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고지에서 달아납니다. 전투 결과 넌시검 고지 전투는 역사상 일본군이 인팔에 가장 가까이 전진했던 순간입니다. 여기서 패배하면서 일본군은 승기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한편 이 전투는 탱크 부대의 잠재력이 돋보였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1944년이면 M3 리 탱크는 셔먼 탱크에 밀려서 굉장한 구식 탱크 취급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보병을 상대로 탱크가 얼마나 효과적인 무기인지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 전투로 일본군은 자신들이 포병, 공군, 기갑, 보병 전력 등 모든 면에서 영국군보다 열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최전선의 병사들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진심으로 작전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집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넌시검 고지 전투 이후 일본군이 인팔 공세를 포기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15군 총소령관 무다구치 중장은 전방 지휘관들에게 계속 공격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아하, 우리가 병력이 부족해서 졌구나 라고 생각하고선 코히마에 있던 제31사단한테 연락해서 한 개 연대를 남쪽으로 증원 보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팔 전투는 끝나려면 아직 멀었던 것이죠. 무훈 소개, 빅토리아 훈장을 받은 인도 병사. 오늘 넌시검 고지 전투의 진짜 주인공은 인도 출신 병사들입니다. 정말 너무 용맹했어요. 특히 전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무슬림 출신이었던 인도 장교 압둘 하피즈가 빅토리아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 훈장은 대영 제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압둘 하피즈의 무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 6일에 압둘 하피즈는 잔연대 동료들과 함께 넌시검 고지 주변 언덕에 반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병사들이 고지 정상 인근에 도착했을 때 매복해 있던 일본군이 기관총으로 공격을 가해옵니다. 이때 총알 한 발이 하피즈의 다리에 명중하는데요. 하지만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는 달려나가서 일본군 기관총 총신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당황한 사이에 동료가 기관총 사수를 사살합니다. 그 직후
하피즈는 다친 동료의 브렌 경기관총을 주워서 일본군 여러 명을 쏩니다. 그렇게 비 오듯이 쏟아지는 총알을 해치고 일본군한테 공격을 가했다는 것이죠. 그 기세를 못 이기고 일본군은 결국 달아납니다. 이 사건을 따서 언덕에는 러너웨이 힐, 도망자들의 언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하피즈는 마지막까지 기관총을 손에 든 상태로 동료들에게 재집결해라, 내가 엄호 사격해줄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부상으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눈부신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인도 병사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제국주의 침략자거든요. 그래서 인팔 전투 때는 영국군 밑에서 싸운 인도 병사들도 있고 일본군과 함께 인팔을 공격한 인도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인도인들끼리도 이렇게 전투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용맹함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령 인도 병사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졌어요. 세 줄 요약. 일본 육군 제15사단 병력이 넌시검 고지를 점령하면서 인팔 함락 직전까지 갔다. 영국군은 탱크 부대를 투입해서 반격을 가했다. 일본군은 대전차 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 마쳐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